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이 3호 영입으로 진정 바라고 있는 미드필더 영입에 대한 이적 현황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첼시가 갤러거를 판매할 생각이지만 토트넘에는 안 팔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갤러거의 불발에 대비해서 토트넘이 맨시티의 게르과 은돔벨레의 복귀까지 노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자존심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갤러거가 첼시의 자리를 잡았고 주장 완장까지 채우고 있지만 포체티노 감독은 그를 자신의 베스트 11에 붙박이로 생각하지 않는가 봅니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더 좋은 선수를 바라고 있는데요. 마치 데스크 시절에 델리 알리나 에릭센 같은 유형의 선수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갤러거를 매각할 기회가 있다면 진행할 마음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갤러거를 원하는 팀이 그래도 꽤 많고 가장 적극적으로 원하는 팀은 토트넘이죠. 이미 엔지 감독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부터 갤러거 영입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게다가 여름 이적 시장 막판에 오퍼까지 넣었지만 호이비에르의 잔류와 함께 불발되었는데요. 따라서 갤러거의 팬인 엔지 감독이 이번에는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1호 영입인 베르너도 임대 영입으로 이적료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호 영입으로 가장 중요한 센터백 포지션에 미넨을 제치고 드라구신도 영입했죠. 전도 유망한 선수를 420억에 데려왔으니 출혈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갤러거의 이적료로 측정되는 800억가량의 이적료도 감당해보겠다는 큰 그림을 엔지 감독은 그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토트넘과 갤러거의 이적 상황에 걸림돌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 첼시가 갤러거를 매각할 의지가 있지만 토트넘에게는 팔기 싫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왜 이런 상황이 도출되었을까요? 그것은 양팀 구단과의 역사적인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첼시와 토트넘은 런던을 연고지로 한 클럽으로 과거부터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갈등을 잘 보여주듯 선수 이적에 관해서는 그들은 서로 거래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토트넘이 자신들의 갤러거를 영입을 원하자 다소 토트넘이 화날 만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첼시는 토트넘이 원한다고 하자 갤러거의 몸값을 훨씬 더 올려버린 것이죠. 이건 진짜 이런 양팀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몰랐던 엔지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영국 미러에 따르면 첼시가 갤러거의 몸값을 올렸다. 이번 달에 올린 것이다. 당초 첼시는 갤러거를 5천만 파운드에 팔 의향이 있었다. 토트넘이 갤러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첼시는 갤러거 몸값으로 6천만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 첼시는 6천만 파운드 이하로는 갤러거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첼시 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라면 더러워서 안 살 것 같네요. 그리고 첼시의 방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팬들에 대한 반감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체티노 감독의 장기 계획에 갤러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첼시가 런던 라이벌인 토트넘의 갤러거를 판매하면 첼시 팬들은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매각할 의사는 여전히 있는데 토트넘에는 안 판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지 감독이 여전히 갤러거의 영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첼시와 이적 가능성에 대해 매일 논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네요. 토트넘의 1월 이적 시장 1호 베르너, 2호 드라구신까지 속도전을 냈는데 갤러거에서 막히자 토트넘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맨시티산 선수를 임대로 데려오는 차선책을 강구한 것이죠. 중앙 미드필더 보강은 토트넘에게 너무 절실합니다. 비수마와 사르가 없는 토트넘은 미드필더도 필수적으로 보강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에서 완전히 입지를 잃은 칼빈 필립스 임대를 노린다고 합니다. 엔지 감독이 대표팀 차출로 인한 비수마와 사르의 공백을 필립스의 단기 임대로 메울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맨시티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아예 펩 감독이 쓰지도 않는 필립스의 임대 이적을 맨시티가 흔쾌히 수락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영국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토트넘이 500만 파운드에서 600만 파운드로 필립스 계약을 노린다. 이들은 1월 필립스를 임대하기 위해 해당 수준의 임대
임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전 토트넘 스카우트인 브라이언 킹은 높은 임대료에도 토트넘이 필립스와 계약에 동의할 것이라고 암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맨시티가 쓰지도 않는 게르기 임대 계약료는 무지하게 높네요. 필립스는 이번 시즌 맨시티에서 완전히 밀려난 선수입니다. 마치 미넨으로 이적하기 전에 에릭 다이어와 비슷한 모습이었죠. 모든 대회 통틀어서 10경기에 나섰고 경기당 출전 시간이 불과 31.9분에 그쳤습니다. 또한 필립스는 몸까지 유리몸입니다. 잦은 부상으로 감독의 전술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필립스의 마지막 출전 기록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우라와 레즈와의 클럽 월드컵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립스 본인도 현재 출전 시간에 불만을 폭발하고 있습니다. 맨시티에서 출전 시간이 부족한 필립스는 지난해 10월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죠. 주말마다 경기를 뛰어야 한다. 향후 몇 달 동안 맨시티에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기회가 오길 바라지만 기회가 없다면 다른 결정을 내릴 생각이다. 가능한 한 많은 경기에 뛰고 싶지만 1년 반 동안 그러질 못했다. 난 출전 시간을 원하고 유로 2024 무대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맨시티가 높은 임대료에 선수의 주급까지 모두 감당하기 원해서 토트넘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죠. 필립스의 임대도 쉽지 않은 이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국대로도 뛰었던 필립스는 지난 2022년 여름 리즈 유나이티드를 떠나 맨시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한때는 요크셔 피를로라는 별명으로 불렸을 정도로 뛰어난 롱패스 능력을 지녔고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에도 큰 기여를 보여준 하드워커였죠. 그러나 맨시티에서 부상과 부진으로 전력의 자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난 후 열리는 유로 2024 출전을 위해서 토트넘에서 출전 기회를 얻으려는 마음이 클 겁니다. 그런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잦은 부상을 잘 입는다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할 겁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토트넘이 은돔벨레라는 이름을 다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은돔벨레는 갈라타사라이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갈라타사라이 내부에서는 훈련에 열정적으로 참가하고 퍼포먼스도 매일 좋아지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데요. 12월에는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지만 1월에 들어 다시 출전 기회를 잡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적절한 금액으로 찾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엔지 감독과 스카우트 팀이 더 열심히 찾아본다면 의외로 이 갤러거보다도 더 좋은 영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호이비에르가 제값에 팔려야 이적료 보충과 함께 영입에 탄력이 붙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욕심이지만 창의성을 지닌 약간 육각형 스타일의 미드필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메디슨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급 자원이 있어야 팀의 뎁스도 두꺼워지고 일관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더브라이너 같은 유망주가 없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 3호 미드필더 이적 현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추천하실 만한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축구용이 직접 가져오는 빠른 해외 소식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